안녕하세요. 저는 회사에 다니고 있는 평범한 27살 여자입니다. 저는 요즘 절친한 친구와 사이가 멀어져 가는 것이 고민입니다. 대학에 들어가 처음 만난 제 친구는 저랑 취향도 비슷하고 관심사도 비슷해 마음이 너무 잘 통했어요. 그래서 학교 다닐 때에도 매일같이 붙어 다니며 함께 지냈습니다. 취업할 때까지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둘 다 취업에 성공을 했고 취업한 이후에도 퇴근하고 자주 만나 시간을 보냈는데요. 시간이 흐르면서 친구와의 사이에 마찰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친구가 감정 기복이 너무 심한 것 같아요. 기분이 좋으면 너무 잘 지내지만 기분이 나쁜 날은 주변에서 말을 걸기 어렵게 분위기를 만들어요. 가끔 제가 그런 성격에 대해 이야기를 하면 친구는 그렇지 않다며 제가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인다고 해서 싸우기도 했어요. 저는 친구가 저에게 막대한다라는 생각이 들어 기분이 상하기도 하는데 친구는 서로 성격이 다를 수도 있고 우리들 사이에 그것이 크게 문제될 만큼의 큰 일은 아닌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제가 잘 이해되지 않는다고 하고요. 며칠 냉랭하게 지내다가 서로 기분이 나아지면 못 이기는 척 다시 말을 걸면서 지내왔는데요. 이런 일이 반복되면서 얼마 전부터는 그 친구와 거리가 생긴다는 것을 느낍니다. 저는 사실 그 친구와의 추억도 너무 소중하고 이렇게 멀어진다면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런데 솔직히 다시 싸우지 않을 자신은 없어요. 저는 그 친구를 참 좋아하는데 자꾸 서운하고 다투게 되는 이런 감정에 끌려다니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사연 속 고민 잘 들었습니다. 그럼 오늘도 강사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강사님. 안녕하세요. 마인드 교육 전문 강사 이현정입니다. 오늘의 사연은 친한 친구와 마찰이 있지만 멀어지고 싶지 않아 고민하면서 어떤 마음으로 친구를 대하고 또 어떤 마음으로 자신의 마음을 다스려야 하는지 조언을 듣고 싶어서 마인드 스케치에 손을 내밀어 주셨네요. 네, 요즘 많은 사람들이 친구 관계에 대해 어려움을 느끼고 있죠. 10대 청소년 및 대학생 37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친구관계 관련 설문조사에 의하면 친구관계에 대한 스트레스가 학업적 부담보다도 높게 나타났는데요. 특히 20대의 경우에는 친구관계로 인한 스트레스가 28%로 학업적 부담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응답한 15%를 크게 앞섰습니다. 그만큼 친구와의 사이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긴다는 말이 되겠네요. 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친구와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있어서 먼저 내 마음을 잘 들여다보고 잘 풀어나가지 않으면 정말 잘못된 방법으로 표출이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작년 7월 대전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같은 고등학교를 다니며 1학년 때부터 두터운 친분을 유지한 두 친구가 있었습니다. 한 친구가 절교를 선언하자 물건을 가져다 주겠다며 집으로 찾아가서 목 졸라 살해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굉장히 극단적인 사건이긴 하지만 친구 관계의 문제로 인해 이렇게 중대한 범죄가 발생한다고 하니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는 사회적 문제네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은 이런 친구와의 갈등에서 갈등 요소가 있을 때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문제를 극복해 나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네, 어떤 방법이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사람들 사이에서의 갈등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람마다 성격이나 성향이 다르다는 것을 인정해야 하는데요. 청취자 여러분들도 MBTI라고 하는 것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마이어스 브릭스 유형 지표라고 해서 심리 상담을 위한 도구라고 보면 되는데요. 성격 특성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어서 성격을 판단하는 데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선 놀면 뭐하니라는 TV 프로그램을 통해 대중화가 되었죠. 네, 맞아요.
MBTI는 원래 교육이나 상담, 직장 내에서 팀을 구축할 때를 위해 개발이 되었는데요. 요즘에는 MBTI 검사가 보편화되어서 사람들의 성격을 판단하는 지표가 되고 있어요. 요즘 인스타그램에서 F와 T를 구별하는 테스트 영상이 많이 나오는데 그만큼 MBTI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높은 것 같아요. 한 번은 제가 간사로 있는 대학교 모임에 참석을 한 적이 있는데요. 신입생들이 새로 들어와서 자기소개를 하는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친구들이 전부 자기소개를 어떻게 하냐면요. 안녕하세요. 무슨 과 누구입니다. 저는 ENFP예요. 이렇게 하고 끝인 거예요. 그곳에 있던 학생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아마 이미 그 MBTI 유형별로 성향을 다 알고 있어서 했을 것 같아요. ENFP라고 하면 분위기 메이커를 담당하는 사람 또는 친구의 고민 상담사 역할을 하는 성향의 특징을 이미 다 알고 있어서겠죠? 네, 맞아요. 그날 그 자리에서 혼란을 겪고 있는 사람은 저뿐이었어요. ENFP가 뭐지? INTJ가 뭐지? 그날 이후로 저도 MBTI 검사도 해보고 했는데요. 저는 ISFJ더라고요. 민지 씨는 뭐예요? 저는 ENFP예요. ENFP군요. 저희 남편은 ESTP거든요. 저는 결혼 후에 종종 남편하고 팽팽하게 의견 대립이 생길 때가 있었거든요. S만 갖고 다 다르더라고요. 저희는 심지어 정반대예요. 저희 남편은 엄격한 관리자 성향을 가진 ISTJ예요. 오히려 저는 MBTI 성격 유형을 알고 나니까 남편하고 덜 대립각을 세우게 되더라고요.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거든요. 저는 F 성향이 있어서 어떤 결정을 내릴 때 개인적 가치나 감정을 중요하게 여기고 또 다른 사람의 감정을 고려한다고 한다면 남편은 T 성향이 있어서 논리에 따라 결정을 내리는 성향이 있는 거죠. 그런 면에 있어서는 MBTI 성향을 아는 것이 어떤 관계 개선에 도움을 주기도 하는 것 같아요. 네, 저도 MBTI의 유행이 다른 사람에 대한 이해를 높여주고 서로의 다름을 이상함이라고 여기지 않는 좋은 문화를 만들어가는데 일조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도 그런 부분은 MBTI의 이점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요즘은 어떤 재미와 관심을 넘어서 과도한 맹신이라는 비판적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어요. 그에 대한 문제점도 나타나고 있고요. 어떤 문제점이 있을까요? 설문조사에 따르면 친구를 사귈 때 선호하는 MBTI가 있다고 답한 응답자가 전체 응답자의 84%에 달했습니다. 특히 자신과 상반되는 성향보다는 같은 성향의 친구를 선호한다고 답했는데요. MBTI에 따른 성격 유형이 절대적이라고 믿는 것으로 이어지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편견을 가지고 상대방을 규정해버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와 다르거나 맞지 않는 사람과의 관계 형성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어요. MBTI의 이점도 있지만 단점도 크게 작용하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고정된 한 유형에 자기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한정 짓기보다는 다름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서 상대방과 서로 마음을 나누어야 합니다. 마음을 나누다 보면 내가 알지 못했던 모습을 보게 되면서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고유의 맛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사람마다 각자 가지고 있는 고유의 맛을 느끼면 서로 어우러져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은 도서 도로시 맨션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나아가야 할 마음의 자세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싶은데요. 모래와 먼지로 만들어진 잿빛 마을에 주인공 타탄이 살고 있었습니다. 말 그대로 잿빛 마을은 모두 잿빛인데요. 모래성처럼 위태롭게 쌓여있는 잿빛 마을의 사람들이 이상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체크무늬에만 관심이 있는 타탄인데요. 잿빛 마을 사람들은 타탄을 보며 좀 이상하다고, 평범하게 하고 다닐 수는 없냐고, 우리는 네가 부끄럽다고 하며 매일 타탄을 괴롭혀요. 우리는 누군가를 만날 때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에, 특히 나와 다른 모습에 이질감을 느낄 때가 있고,
내면을 들여다보려는 시도 없이 표면적인 부분을 그 사람의 전체로 규정해버릴 때가 있습니다. 잿빛마을 사람들도 온통 회색인 자신들과 다르다는 이유로 타탄을 받아들이지 않고 배척하고 맙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에 그 사람의 전체로 규정해버릴 때가 있다고 하셨는데, 사실 저도 그런 적이 있어요. 특히 외형적인 모습에서 그런데요. 대학 때 수업을 같이 듣던 한 여자친구가 있었어요. 여자인지 남자인지 헷갈릴 정도로 목소리도 허스키하고 머리도 짧고 바지만 입고 다니던 친구가 있었는데 굉장히 와일드하고 운동을 좋아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저랑은 너무 다르니까 가까이 지낼 생각도 하지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 해에 뜨개질 공방에서 만났었는데요. 그래서 나중에 친해진 적이 있어요. 그런 일이 있었군요. 보여지는 것으로 사람을 판단한 경험은 누구나 한 번쯤은 있을 거예요. 보통은 형식적으로 대하거나 사무적으로 대할 때 상대방의 마음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그런 사람이야 하고 쉽게 단정 지을 때가 많고요. 그래서 나하고 맞지 않으면 가까이 지내고 싶어 하지 않기도 하고 더 심하면 상대방을 싫어하기도 합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들여다보려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점점 더 많이 나와 맞지 않는 이상하고 싫은 사람만 주변에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실제로 이상하고 싫은 사람만 주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서 그렇게 결론을 지어버린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배척당한 주인공 타탄이 어떻게 되었는지 뒷이야기가 궁금한데요. 타탄은 잿빛마을을 떠나기로 결심합니다. 그러다 제각기 다양한 모습과 삶의 방식을 가진 사람들이 살고 있는 도로시 맨션을 만나게 돼요. 이곳에서 사람들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면서 잿빛마을이 과거에는 빛의 마을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거든요. 그러나 점점 잿빛으로 물들어간 이유는 사람들은 자신과 다른 사람을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고 자신의 틀이 깨지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라는 사실도 알게 됩니다. 타탄은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다양한 색을 가진 사람들이 어우러져서 마음을 나누며 살아가는 도로시 맨션에서 함께 살기로 합니다. 우리의 모습이 서로 다르듯이 사랑의 모양은 모두 달라. 그리고 마음은 어디에나 담길 수 있고 어디로도 흐를 수 있지. 라는 글귀는 우리가 앞으로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할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신과 다른 부분이 있더라도 그것을 인정하고 그 마음을 들여다본다면 신기하게도 전에 가지고 있던 편견이 사라질 때가 많거든요. 다름을 인정하고 상대방과 마음을 나누면서 그 마음이 흐를 때 비로소 각자 가지고 있는 고유의 맛을 느낄 수 있게 되네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회사에 근무할 때 제가 속한 팀은 어떤 개개인의 뛰어난 역량보다도 팀워크가 중요한 업무를 진행했었어요. 한 프로젝트를 팀원 다 같이 진행을 하기 때문에 팀원들 간의 소통과 합이 굉장히 중요했거든요. 제가 입사 2년 차까지 팀장님께 정말 사소한 것으로 많이 혼이 났어요. 하루는 책상 파티션 위에 자그마한 먼지가 있어서 혼이 나기도 하고요. 회의 시간에 음료를 놓는 위치 때문에도 혼이 났어요. 어느 날은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요. 일을 잘하면 되지 먼지 한 톨 가지고 회의 음료 놓는 거 가지고 이렇게 사람을 못 살게 구는 건가 싶은 생각이 들었었죠. 팀장님은 왜 그렇게까지 하셨을까요? 저희 팀은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큰 돈을 움직이는 팀이었어요. 수백억, 수천억을 움직이기 때문에 자금을 집행하는 날은 작은 실수도 용납이 되지 않거든요. 사람은 내가 맞다, 내가 옳다고 생각할 때 다른 사람의 말이 들리지 않거든요. 그러면 꼭 실수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 팀장님은 그걸 아셨던 거예요. 먼지는 건물 청소를 맡아서 하시는 분이 하면 되고 나는 일만 잘하면 되지. 그런 생각에 빠지면 어김없이 다른 사람의 말을 귀 기울여 듣지 못하고 큰 실수를 하고 말 거라는 것을요. 그래서 평소에 아주 사소한 것들로 혼을 내기도
했다는 걸요. 그런 팀장님의 속마음을 제가 느끼고 나니까 팀장으로서의 리더십이 좀 대단하게 느껴지고 그 팀장님을 향한 존경하는 마음도 생기더라고요. 팀장님의 마음을 느끼고 나니 까탈스럽게 굴어서 싫었던 팀장님이 대단하고 존경스럽고 하는 마음으로 바뀌네요. 네, 그렇죠. 자기의 생각만 고집하고 다른 사람의 생각이나 마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자기 삶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상대방과 마음이 닿으면 그 사람의 깊은 맛을 알 수가 있어요. 사연을 주신 분도 친구의 깊은 맛을 알기 전까지는 왜 짜증부터 내지? 도대체 왜 이렇게 부정적이고 우울한 말을 하지? 하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친구와 마음을 나누고 서로 마음이 흘러 친구의 깊은 맛을 알고 나면 그때 짜증낼만 했네. 우울할 만했네 라고 이해가 되는 거예요. 친구들끼리 마음이 흐르지 않으면 사이가 멀어질 수밖에 없지만 마음이 흐르기 시작하면 절친한 친구 사이로 바뀔 수 있습니다. 오늘 사연의 해답이 바로 여기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강사님, 청취자님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조금 더 쉽게 말씀 부탁드려요. 우리가 마음을 나누기 위해선 어떤 것을 실천하면 될까요? 오늘 당장 잃고 싶지 않은 소중한 친구에게 마음을 가리거나 숨기지 말고 또 남겨두지도 말고 마음을 다 보여주고 표현해 보세요. 어제 너가 짜증을 냈을 때 나 너무 속상했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아니면 오늘 나는 날씨가 좋아서 기분이 좋아. 이렇게 마음에 있는 이야기를 친구와 나누다 보면 서로의 마음을 알게 되고 또 서로의 마음을 알고 나면 그 마음을 느낄 수 있고 서로 신뢰하는 마음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사연을 주신 분뿐 아니라 라디오를 듣고 계시는 청취자 여러분들도 주변 사람들에게 마음을 표현해 보세요. 사람들을 마음으로 만나면 그 사람에게서만 느낄 수 있는 맛을 알게 되고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다 보면 청취자 여러분들 주변에 좋은 사람, 행복한 사람이 많아질 것입니다. 오늘 강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강사님 오늘 강연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